이번 이야기는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의 장례식, 이게 아마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또 장례를 치르고 나서의 일들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잘 잘 지내셨어요? 지내셨죠? 예, 저는 좀 바빴습니다. 제가 49대 지나고 처음 이제 그 옥화상 얘기를 하는데, 아우, 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지만, 어머니 예, 예, 장례식, 이제 예,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이제 어머니가 예.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당시 이야기일까요? 예,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요. 가시고 이제, 산소에 이렇게 모시고 나서, 그 다음 며칠 후에까지 얘기입니다. 이 그러면, 얘기를 음, 저번에 때도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번에 이제 49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준비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예, 길이십니다. 제가 그때 오랜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좀 처음 할 때처럼 지금 긴장도 되네요. 괜찮아요. 5분만 그때 얘기보다는 요 근래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못 왔는지 그 얘기만 오,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네. 예, 어머니 장을 치르고 나서 제 종가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아시다 보니까 이제 흉흉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끌었던 일을 해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종가 어르신들이 경비를 대주시고 저도 이게 어느 정도 보태가지고 일본을 갔어요. 네. 다시 옥화상의 그 저주를 초창기에 있었던 그 모든 저주를 시작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저 아이들한테 더 영향이 오고 해서 했는데 일본 갔다가 정말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오사카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3, 40년 전에 그 흔적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을 받았던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어떤 찾고 찾아서 경비를 많이 써가면서 결국은 찾았어요. 찾고 네. 방법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올 여름 7월 달로 일단 계획을 잡고 일단 제가 한국 넘어와서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또 일단은 지금 시국에 또 가실 수밖에 예, 없는 거였죠. 그죠? 저한테만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 서서히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저도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저 형님한테도 영향이 많이 가고 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마음 먹고 가서 저하고 제 그 어머니 동생분 삼촌하고 그다음에 통역해 주시면 한국에서 같이 넘어가신 분하고 세 분이서 그렇게 일본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을 좀 잡고 넘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예. 어머니 얘기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최근 얘기예요. 이거는요.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서울에 오셔가지고 수술 준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준비하시다가 지병이 있으셨어요. 젊으셨을 때부터 소가리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80이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저를 늦동이로 낳으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슬픔은 슬픔인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빨리빨리 했어요.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준비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제가 초저녁에 잠을 좀 자요. 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저녁에 한 8시나 한 10시 사이에 잠깐 한 2시간 정도 자고 제가
새벽에 깨는 버릇이 있어요. 새벽에 한 3시나 4시쯤에 깨서 뭐 제가 이렇게 상담할 사람들, 그러니까 맑은 정신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활 패턴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그때가 막내 애를 씻기고 제가 잠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날 병원에 가시고 그날 저녁에 아이를 씻기고 제가 침대에 잠깐 누워있는데 애엄마가 와서 녹즙을 마시라고 주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녹즙 못 먹겠다고 하는데 애기 엄마가 먹으라고 지금 엄청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단 마셨는데 네. 수면제처럼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근데 잠이 살짝 들었는데 제 조상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3분이서. 예.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진짜 수염도 기시고 그다음에 한 분은 그러시고 또 한 분은 정말 예쁜 그 복사꽃 그 색깔을 하얗게 물들여서 작은 그런 물방울 먹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큰 그 칼을 차시고 꿈에서 예. 나오셨어요. 3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가 고생했다, 욕봤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제가 하얀 그 유채꽃 그 밭에 가운데 앉아있는데 그분 3분이 이렇게 저한테 오시더니 온화한 미소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고생했다, 욕봤다, 우리 아가 그러더니 저한테 그 복숭아 꽃 있거든요. 복숭아 나무 그 가지를 제 눈에다 쓱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 제 눈을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말을 하시냐면 아가 네가 이제는 지켜야 된다 너네 집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 어머니가 가실 거를 예감을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네가 지켜야 되고 우리 장손 네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말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나면 알 것이다. 근데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귀신들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가족을 지켜야 되고 그 귀신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막 버럭 내는데 온화한 미소를 또 이렇게 3분이 싹 지더니 그냥 걸어왔던 그 방향에서 그대로 뒤로 싹 물러나시더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깼거든요. 예. 깼는데 애기 엄마가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무슨 식은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냐고 일어나 보라고 그러면서 막 깨우더라고요. 제가 막 헛소리를 했대요.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꿈이 너무 안 좋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며칠 뒤에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어요. 떠나시고 제가 그때도 돌비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자식들 다 불러놓고 할 말을 다 하셨어요. 가시기 전날 정말 유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당부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한테 아가 미안하다 저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뭐가 미안한지는 뭐 이렇게 아시지만 서로 알지만 괜찮다고 엄마 괜찮아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떠날까봐 꼭 돌아가실까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이 모든 걸 그 악기나 그놈들 싹 데리고 가겠다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뭐 50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엄마 한다고 뭐라 하지는 마세요. 제 자식들을 특히 아들들한테는 어머니보다 엄마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엄마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이게 죽음이란 게 그러거든요. 이게 저는 생각이 죽음이라는 거는 인생 그 삶의 끝이 아니고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생로병사 중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슬픔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볼 수 없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없고 나를 세상에 놔둔 이분이 이제는 차갑게 몸이 시신이 차갑게 식어서 염을 할 때도 손을 잡아도 체온도 없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형님은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날.
정신을 놔버리고 제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만 하고 보냈다는 그 죄책감에 아버지도 거의 반 정신을 놓으셨죠. 그래서 예. 저까지 이게 놓아버리면 진짜 어떤 진행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버티다가 이제 제 시골에 모시기로 했고, 요즘에는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어머니가 유언이, 예쁜 꽃가마 타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항상 술 한잔 하시면 저랑 막걸리 한잔 하고 하면, 아가 나는 죽으면 예쁜 봄날 유채꽃이 피고 벚꽃 피고 그랬을 때 예쁜 꽃가마 타고 가고 싶다. 저한테 항상 그런 말 했었어요. 예. 그럼 오히려 제가 화를 냈었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딸내미들 시집가고 새끼 날 때까지 살아야지 뭔 소리냐고 이제 맨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봄이 되기 전에 겨울에 이제 가셨죠. 월초에 그래 가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저희 고향 쪽으로, 고향 장례식장을 모시고 가는데, 차가 이제 여러 대로 내려가는데, 그날 제가 서해안을 타고 그날 가고 있었어요. 네. 저희들이 가다가 중간에 이제 휴게소 어디라고 얘기 안 드릴게요. 근데 그 휴게소에서 이제 그 충청도하고 전라북도 그 사이에 휴게소인데, 이 정도 얘기하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도 쉬셔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 차 안에서 잠깐 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제 어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가 며칠만 조심하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담배 한 날 피고, 사람들 이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형님은 거의 반실신 상태로 차에 누워 계시고,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휴게소에서 저 담배 피는 공간이 정면으로 보면 왼쪽 저 끝에 구석탱이에 있거든요. 요즘에는 담배 피는 데가. 예, 거기 가서 담배를 이렇게 하나 피고 있고, 커피 한 잔만 빼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제 눈에 그 꾸었던 그 세 분이 환상이었는지, 저 술도 안 먹었는데 환상이었는지 모르는지 잠깐 시간이 멈춘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오. 잠깐 잠깐 앞으로, 그러니까 몇 초 사이인 것 같아요. 어떤 차를 방향을 돌리면서 그 헤드라이트가 제 눈에 확 비칠 때 잠깐 그 세 분이 딱 보이셨어요. 보이시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며칠만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칼을 차고 계신 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일어나겠구나 해서 다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장을 치르고 손님을 받았어요. 이제 코로나라서 단체로는 못 오시고 두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오시고, 저희 어머니가 5일장을 하셨어요. 3일장이 아니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하루 있다가 제 아버지가 그래 코로나 때문에 손님 많이 못 받으니까 네. 좀 날짜를 늘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5일로 하셨는데, 마지막 날 제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제 고향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고향 친구 여자인데, 그 여자애가 무당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인데 딸이 셋 중에서 막내딸인데 아무도 받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오더라고요. 싹 오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더니 저한테 미팬 안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미친 피터팬이거든요. 그걸 줄여가지고 미팬이라고 그랬어요. 예, 저 꼬맹이 때 제가 미친 피터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터팬처럼 막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녔어요. 애들 밤늦게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이 별명을 아는 친구가 몇 없거든요. 근데 그러길래 왔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절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니까 좋은 데 가실 거라고, 그리고 너 며칠만 조심하면 괜찮겠다, 네 애들 괜찮으니까 조심하는 게 그게 뭔데? 그리고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막내지? 그러는 거야. 막내잖아. 근데 너 동생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 나한테 무슨 동생이 있어, 미친놈아.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동생 있어. 내 죽었는데 네 동생이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어요. 예. 그냥 흘려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 마지막 날
탈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상여꾼이 상여지게꾼이라고 그러거든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동네 분들이 이제 상여를 메고 이렇게 앞에서 방울소리 울려주면서 참 그렇게 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차로. 차에 상여를 싣고 차를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고 어머니가 사셨던 고향 이렇게 탁 돌고 이렇게 가면 뒤따라 이제 가는 거죠. 옛날 방식으로. 가서 땅을 이렇게 미리 이제 파놨으니까 그게 안정을 하시고 모시고 거기서 이제 제를 올리고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네, 그날 돌아와서 이제 질과 친척들 가실 분들 가지고 저희 집에 형이나 저나 외삼촌들 그렇게 계시고 이제 이모부들 이렇게 계시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이 살짝 들었어요. 애기 엄마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깨우는데 애가 열이 난대요. 큰애하고 둘째가 둘 다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방에 가봤더니 애들이 얼굴이 열꽃이 폈더라고요. 뭐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 열꽃이 열이 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찬물로 그냥 물을 적셔서 닦아주면 돼요. 그건 병이 아니면. 예. 그래서 정말 찬물로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닦아주면 열이 가라앉긴 하는데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네가 빨리 갔다 와라 해서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데 애기 엄마가 뒤에서 하나는 눕히고 하나는 안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시골에서 저희 큰 병원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30분 동안 운전을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저희 시골이다 보니까 뭐 도시에서 그런 거 있잖아.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고 드문드문 있는데 저희 시골에서 그 병원까지 가기 전에 3개의 저수지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만 3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두 번째 저수지를 지날 때 차하고 부딪히는 그 바람소리 말고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백밀러를 안 봤어요. 뭐 뒤에 차도 오는 것도 아니고 백밀러를 제가 자동으로 운행 중에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룸밀러도 제가 안 보이게 틀어버렸거든요. 제가 가다가 운전에 사고 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막 가고 있는데 기름도 가득 채워놨었고 제 차에 기름도 가득 채워놨고 했었는데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고등이 왼쪽 앞에 타이어가 공기압이 지금 떨어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병원까지는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달렸어요. 근데 계속 경고등이 띵띵띵띵띵 이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넘어서 언덕배를 딱 보자마자 큰 병원이 보이고 한 5분 정도만 가면 그 병원인데 갑자기 왼쪽 타이어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터져버린 거죠. 파스가 난 거죠. 파스가 나가지고 애기 엄마한테 일단 근처에 전화를 해서 택시를 잡아서 일단 병원 가라. 이 차를 이대로 못 간다 해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콜택시를 불러서 애기 엄마는 보내고 저는 이 차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왼쪽 바퀴를 왼쪽 보고 있는데 파스가 나면 이게 들어봐야 보이거든요. 뭐 때문에 터졌는지. 근데 제가 그 바퀴를 딱 봤을 때 옆 타이어, 그러니까 차 운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바닥에 뭐가 파스가 구멍이 뚫려 못이 박히면 이거는 타이어가 재생이 가능해요. 근데 옆에가 찢어지면 답이 없고 다시 갈아야 되거든요. 사이드면 안 되죠. 옆에 삼지창 포크 있죠. 네. 삼지창 포크 4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 있잖아요. 먹는 포크. 음식 먹을 때 그 포크가 4개가 박혀 있는, 분명히 출발할 때 그 땅은 없었거든요. 포크가 4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까지 오는 과정, 병원까지 과정에서 진짜 멈추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포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안 돼서 진짜 제가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한 냄새, 저한테 익숙한 냄새. 그 여자의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가 파손났다 하고 저는 그대로 다시 저도 콜택시 불러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일을 했는데 애들이 2명 다 장염이 온 거예요. 장염이 와서 애들 병원을 입원을 시키고 저는 이제 장례식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애기 엄마 거기다 두고 저는 차에 보험사에 맡겨놓고 저는 다시 택시 타고 저희 집으로 왔는데 형이 정신을 놔버린 거예요. 형이 정신을 놔버리고 이제 장례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형을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는 그걸 감당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 달래고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한테 혹시 얘기 안 하신 거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안 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연가를 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 스님이 오셨어요. 예. 저희 집에. 그 얘기를 아버지하고 하고 거실에서 하고 있는데 뒷문에서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스님이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집을 봐주신 그 절에 스님들이 오셨는데 저하고 이제 그 스님 두 분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이 네. 저한테 하는 말이 자네 다 열렸네? 그러는 거예요. 오. 무슨 말이세요? 영안이 다 열려버렸대요. 제가. 예. 어머니가 계셨을 때 어머니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절에서 제 사주를 바꿔가면서 제 호적을 바꿔가면서 여자를 올리면서까지 제 영안을 막았어요. 예. 귀신을 보는 거, 영안의 그늘을 막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면서 제 영안이 다 열려버린 거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더 겪게 될 건데 마음을 단디 먹으라고, 정말 독하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영안을 열려서 사는 사람과 중간에 열려버린 사람들이 정말 중간에 열려버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죠. 더 많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겁은 안 났어요. 근데 네. 그 스님들이 일회를 하시고 차 한 잔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천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부탁한다 하니까 미리 그거는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다 얘기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내일 한 2시, 오후 2시쯤 되면 산소에 가서 다시 또 제의를 또 지낼 테니까 그때 오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날 아버지한테 물어봤던 얘기를 마저 못 물어보고 아버지도 주무시고 저도 주무시고 형은 약 먹고 잤어요. 그리고 애기 엄마는 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삼촌들도 좀 주무시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무슨 꿈이 나오냐면 어머니가 꿈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가 춥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실 때 어머니가 정말 좋아했던 옷이 있거든요. 옷이나 따뜻하게 정말 롱패딩도 제가 넣어드렸어요. 정말 했는데 아가 춥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어머니가 왜 춥다고 하지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를 몰고 어머니 산소를 향했어요. 저 혼자 했는데 어머니 산소가 집에서 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예. 그리고 거기서 차에 내려서 어머니 산소까지 저희 이제 조상 산소까지 걸어서 한 15분이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아직 해가 동이 트지를 않았었어요. 동이 트지 않고 새벽이다 보니까 뭐 산속에서 별별 소리가 다 나죠. 그리고 제가 영안이 트여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어느 딱 순간 사이클이 딱 맞으면 어떤 냄새가 나거나 그다음에 그 귀신이 보이는데 이제는 그냥 가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 예. 그 일대 귀신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어머니 묘만 가는 거예요. 어머니 묘만 네. 가는데 이상하게 영안이 트이면 내 조상 귀신도 눈에 보여야 돼. 내 어머니도 보여야 되고 할아버지도 보여야 돼. 내 조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산소에 딱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춥다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조상 산소에 보면은 윗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뭐 제 아버지 모시고 제 어머니 모시고 이리 딱 있는데 제 어머니가 모셨던 그 산소 그 다음에 겨울이다 보니까 때가 그 풀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냥 덮어놓기 말고 봄 되면 때가 자라는데 그게 반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판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아버지 이래 돼서 누가 이거를 저기 한 것 같다. 근데 사람 소형이 아니고 짐승 소형 같다. 보니까 멧돼지인 것 같다. 이거 철조망을 더 쳐야 되겠다. 우리 산소에 철조망을 더 쳐야 되겠다 해서 대충 제가 삽으로 이렇게 다지고 그다음에 좋게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 그래서 예. 엄마한테 제가 그랬죠. 엄마 추우면 앞으로 이렇게 볕도 잘 되고 따뜻하니까 엄마 우리 좀 많이 도와주고 좋은데 가. 엄마 이제 우리 자주 못 와. 이러고 있는데 전날 거기에 음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음식 냄새를 오면
무덤을 많이 파헤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시골에서는요. 밖에 이제 환하게 조금씩 밝아질 때였어요. 밝아질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담배를 피셨지만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담배를 못 피셨어요. 저 아래에 내려가서 안 보이는 데서 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더 밑에 가서 피워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담배를 피고 너무너무 피고 싶어가지고 아래로 터벅터벅 내려갔어요. 터벅터벅 내려가려고 몇 걸음 딱 했는데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물러갈 때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캄캄하거든요. 근데 제 산소 앞에 까다란 소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소나무가요. 근데 그 소나무를 이렇게 우연찮게 위에를 딱 쳐다봤는데 그 위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거미처럼 내 손발을 껴안고 손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발로 껴안고 머리를 저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가 원숭이 마냥? 예. 예. 거의 그 중간쯤에서. 근데 나무가 쭉 자라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양갈래가 싹 예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쳐다보는데 거기에 딱 매달려 가지고 저를 싹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주위에 연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연가들을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잡귀들이었어요. 근데 네. 이 연가는 좀 세다. 저 정도면 나를 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배 불을 딱 붙였어요. 네. 담배에 딱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한 모금 빨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연가가 스물스물 움직이더라고요. 스물스물 움직이더니 왼쪽에 나뭇가지가 크게 뻗어있는 그 나뭇가지로 향하더라고요. 네. 그 거미처럼 이렇게 좀 움직이더니 거기에서 줄을 감더니 목을 메고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러더니 툭 하고 떨어져요. 툭 하고 떨어져요. 그러더니 또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또 목을 매. 또 뛰어내려. 환장하겠더라고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연가가 하는 말이 보여?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햇빛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나무가 옥하상이 죽었던 그 나무였던 거예요. 대박이다. 와. 그래서 3번인가 4번인가 목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4번째 됐을 때 나를 빨간 눈이 충혈돼서 저를 쳐다보더니 목이 쭉 진짜 어떤 만화처럼 영화처럼 목이 쭉 늘어더니 1m 정도 목이 쭉 늘어지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시청자분 하시는 분 중에 그 기자분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목을 매서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시면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해친다고요. 네. 딱 그 모습이에요. 정말 기괴할 옥화상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정말 제가 고개를 돌리면서 절레절레 하면서 담배를 물고 쭉 내려갔어요. 예. 쭉 내려가가지고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그 생각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 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쭉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또 왼쪽 타이어가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차는 형차였어요. 형차. 내 차는 보험사에 맡겨놓고 형차를 몰고 올라왔는데 왼쪽 타이어가 또 포크로 찔러놓은 것처럼 포크 자국 3개씩 나 있는 거예요. 이번엔 포크는 안 보이지만 그 포크 자국이 3개씩 나 있고 타이어가 왼쪽으로 쳐져버렸어요. 예. 완전히 터진 건 아니어서 그냥 끌고 내려왔어요. 끌고 내려와서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엄마 산소에 가서 이딴 걸 봤는데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버지 저한테 얘기 안 하신 거 있죠. 제가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엄마도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한테 말 못한 거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하면 지금 엄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나서 스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점심 때쯤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올라오시지 않겠냐.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형은 그대로 냅두고 저하고 아버지만 모시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절에 들려서 음식들을 싣고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가면서 스님한테 그 말을 했어. 아침에 새벽에 이런 꿈을 꿔서 왔더니 이렇더라. 그랬더니 그 일본 여자 양가가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나무에 올라서 계속 뛰어내렸던 걸 봤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한 명이 아니었을 건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앞좌석에 계셨거든요. 앞좌석에 계셨는데 그 말을 제 아버지가 듣더니 아가 차 좀 세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수지를 보면서 잠깐 내려라 해가지고 잠깐 그 차에다 세워놓고 한 10m 정도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얘기한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가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그렇게 죽을 때 뱃속에 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생 얘기가 나왔구나. 네, 저한테는 동생이죠. 근데 아버지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대요. 거의 한 7개월 정도 됐었대요. 예. 근데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 아이를 가진 여자를 버리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대요. 애를 가진 지도 7개월이 났는데도 옷을 항상 그렇게 입어서도 몰랐대요. 자기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집에 찾아고 난리 필 때 그때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차려줄 때 너희 엄마가 미운 여잔데 왜 밥을 차려주겠냐. 뱃속에 애기는 굶으면 안 되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해서 밥을 차려준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품고 그렇게 자결을 하신 거예요. 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건데 원래 옥화상의 귀신은 원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대요. 근데 그게 악령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악령 옥화상 그 영혼이라든지 태아령까지 다 가져버린 거죠. 악령이. 아. 예. 그래서 저희 집안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괴롭히고 그 다음에 원래 옥화상의 전의 딸도 먹어버린대요. 이제는 좀 있으면 먹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 악령이 예. 다 흡수해가지고 이제는 그 옥화상에 원래 인성 살아있던 그 인성까지도 그 악령이 다 먹어버리면 아예 이제 소멸돼 버리고 세상에 소멸돼 그 악령만 남을 거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죄를 올리려고 가는 거는 자네 어머니 죄만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여자의 태아령하고 옥화상의 그 여자 원래 그 여자 영가까지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줬냐고 하니까는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다 부탁한 거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그런 예. 것들까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시고 그렇게 아프게 사셨는데 삶이라는 거를 진짜 지옥처럼 살았는데 자식한테만큼은 그렇게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거를 정말 감수해 가면서 했던 게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날. 아이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생각나시죠? 예. 어머니 얘기를 하면 감정이 좀 많이 복받쳐서요. 아이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미웠어요. 예전에 용서도 했지만 아버지가 또 밉더라고요. 많이 믿고 그날 죄를 올리고 내려와서 저희 시골에 저희 집하고 저희 어머니 산소로 가기 전에 조금 커다란 다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 놀던 그 다리가 있어요. 제가 몇 편에서 얘기했던 저 형이 빙이 돼서 귀신하고 네네. 같이 그 다리 위를 걸었던 그 다리 위에서 담배를 하나 이렇게 피면서 제가 그 여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뱃속에 아이도 품고 있었고 자식까지 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모질게 생각을 했느냐. 악령이 당신을 유혹을 하고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다 해도 우리 엄마처럼 당신을 품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끼를 위해서라도
견뎌내고 참지 그랬냐. 남자한테 버림받았다고 그렇게까지 그 악령한테 영혼을 팔아버릴 정도로 내 아버지가 미웠냐.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어요.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는구나. 그, 예. 제가 이제 중얼중얼 그래 부른 거죠. 그 영가를 그쵸. 부르는데, 예, 냄새가 나는데, 저 한 10m? 캄캄한데 10m, 그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는데 잘 그쪽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10m 그 전방쯤에 여자가 서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예.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를 등에 이렇게 옛날에는 포대기가 다 등으로 매잖아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데 얼굴이 새까매요. 새까맣고 단발머리고 새까만데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가 옥화상에 원래 본 모습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중얼중얼 그랬어요. 당신도 괴로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영가에서 빠져나와서 좋은 세상으로 가라. 악령한테 빠져나와서. 근데 고개를 설레설레 쳤더라고요. 설레설레. 그게 싫다는 건지 못 빠져나온다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싫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싫다는 느낌이었으면 고개를 그냥 팍팍 집었겠죠. 근데 천천히 고개를 왔다 갔다 이렇게 저는 거 보니까 못 나가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가의 그 슬픔을 느끼다 보니까 너무나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대답은 못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대답은 못 하고 그냥 아이만 부둥켜 안고 그냥 그러더니 조금 있다 사라졌어요.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본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날 그런 거예요. 일본 가야 되겠다. 가서 그 악령, 처음에 시작됐던 그 악령의 시작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유명하신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빙의가 되거나 어떤 그런 악령이 시작된 처음 이 시작점 출발점을 알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악령을 불려냈던 사람, 그 사람들 후손이라도 있으면 그걸 다시 봉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영가천도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그 살풀이를 해서든지 넋을 달래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영가들은 원 자체가 사념치 자체가 그냥 악령이래요. 물론 한국에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은 달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도중 며칠 뒤에 제 형님이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제 형님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피폐해져서 그런데도 어머니한테 많이 의지를 했는데 엄마까지 그래 떠나고 하다 보니까 형이 안 좋은 선택을 해서 뭐 그냥 바로 발견을 했는데 약을 드셨는데 하고 현재는 지금 병원에 계시고 병원에서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후로 제가 꿈에서 그러니까 49제가 지나고 나면 어머니가 신이 돼서 너한테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스님이 너를 해줄 거다. 그 대신에 너는 지금 현재 굉장히 너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덕을 많이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도 일본에 부여가지 않고 많은 재산들을 나라 구하는데 많이 내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한 20대 중반에는 알게 됐죠. 제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걸. 그래서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도 이제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덕으로 인해서 조상들이 너를 굉장히 예뻐하고 너를 많이 보호한다. 근데 그 신들보다 더 큰 신이 너한테 올 거다. 그럼 쟤는 무당이 돼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또 네가 이제 영안이 다 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다고 무당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그 악기가 너의 집안을 괴롭힌 거 어느 정도는 막아줄 거다. 하지만 100%는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덕을 많이 쌓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시작됐던 그 영가를 네가 어떻게 막아내라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내려진 어떤 숙제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마음으로 어차피 저도 이제 뭐 많은 봉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악령이 제일 좋아하는 타겟은 악하고, 남을 해하고, 마음이 여리고, 그 다음에 잘 빙이 되는 사람이 좋대요. 그 사람들한테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악령은. 예. 그래서, 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다음 얘기는 제가 일본 가서 했던 얘기인데, 일본에서 그 만났던 그 테마 하신 분들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이 악령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그분의 유해를 찾아야 된다. 억하상 그 사람 이름을 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실제 얘기를 안 이름을 합니다. 알아요? 예, 이제 알게 됐어요. 예. 가족 관계도 다 알게 됐고, 그분의 집안 내력까지 이제 다 알게 됐죠. 근데 그분을 찾기 위해서는 몇천 개의 그 공동묘지에 있는 그 유해를 찾기 위해서는 죄를 지내야 되고 이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 그 유해를 일본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후쿠오카로 가서 후쿠오카에 그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다시 모든 걸 다시 풀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종가 사무실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경제적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해서 그분들을 7월 달로 다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그 안에 그 연가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그쪽에서 준비를 해놓는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으로 다시 넘어온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또 됐는데, 어머니가 가끔 꿈에 나오세요. 꿈에 나오시는데 49세 지나고 큰 신으로 돼서 이렇게 저한테 오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오셨어요. 오시면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제 애기 엄마한테 다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애기 엄마한테 다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한 3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내가 7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왔던 부분부터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고 이제 영에 눈이 띄어가지고 이렇다까지 얘기를 다 하고 난 애기 엄마가 3시간째 듣고 있다가 그냥 넋이 빠진 사람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애기 엄마가 엄청 울더라고요. 한 몇 시간을 울더라고요. 그걸 혼자 그렇게 하고 있었냐고. 그럼 아주버님이 그랬던 것도 다 그 귀신 때문이냐고. 근데 아주머님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또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저기 애기 아빠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사실이냐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래서 이러고 됐다. 애기 엄마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라도 우리 애기들 못하라 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애기 엄마는 종교가 없으니까요. 다시 그 병원으로 다시 얘기로 돌아갈게요. 애기 둘이 장염이 나서 장염이 좀 심해서 열이 났던 부분으로 응급실로 갔던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 부분만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응급실로 갔을 때 애기 엄마를 먼저 출발시켜 저는 차에서 그 포크를 빼고 보험사를 불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그 병원을 딱 들어갔을 때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가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연가들이 보이는데 그 옥하상의 딸 있죠. 그 딸이 우리 딸내미 배에다가 손톱을 긁고 있더라고요. 손톱을 확 긁고 있고 막내도 둘째도 확 긁고 있고 큰애도 확 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이런 작것이 내 새끼를 건드리지 말랬지 그러면서 병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옥하상 딸 여자애가 저를 보더니 히히히 하더니 그러니까 목소리가 히히히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너 우리 아버지 수술할 때 내가 너 용서한다 했잖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깜짝 놀랐죠. 자기 신랑이 갑자기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걔가 팔딱팔딱 개구리처럼 뛰더니 병문 벽 속으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한 5분 정도 돼서 애들이 열이 싹 가라앉았어요. 장염에 걸리면
스웨이트를 미지근하게서 먹이거든요. 탈수 증세가 심하니까. 근데 애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하니까 이제 괜찮아 그러더니 큰애가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니 아빠 집에 가자고 제 손을 잡더라고.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큰애가. 애기 엄마도 놀래고. 와, 둘째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징징대고 있고 이제 그랬죠. 그 의사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 수액을 맞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도 내려버리지, 얼굴색도 돌아와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애기 엄마도 놀래고 의사도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주세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하면서 그냥 애 엄마 손잡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택시 타고 그렇게 갔는데 그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는 그렇게 되고요. 앞으로 이 얘기는 계속 현재 진행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으니까요. 그죠? 지금 오늘 이야기는 1편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여러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진짜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정말로. 진짜. 그 무당 있는 여자애가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제 눈에 영안이 다 트인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내가 테마를 할 수 있는 것도 너희들처럼 너 무당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위로를 많이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결해주고 너는 무당 팔자나 영안만 열려 무당 팔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마 아버지 죄값 씻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너무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진짜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예요. 진짜 파이팅입니다. 봉다리님. 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진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돌비 봉다리 치면 1편부터 있는데요. 그걸 들으세요. 네. 뭐 말해 뭐합니까?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고 우와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검색이라든지 제 채널에서 돌비 봉다리 검색하시면 1편부터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